이렇게 영어가 죽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주어나 목적어.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동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라는 것은 품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맞지 않는, 하나는 문장 성분이고 하나는 품사로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문법적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가 아니다, 주어 동사 서술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회화나 영작에 가져다 주는 회화나 영작에 얼마나 큰 문제점을 안겨주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염두해 두십시오. 주어 다음에 주어는 문장 성분이고 동사는 품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두 개가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주는 의미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미래 시제는 없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문법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의 제일 끝에 가면 결국 우리가 회화를 할 때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미 전달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래 시제는 없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will이라는 단어를 미래 시제라고 생각할 때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I will do it tomorrow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일 그것을 할 것이다 해서 하다가 일어나는 시점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 will을 미래라고 의미를 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I can do it tomorrow도 가능한데 이때 I can do it tomorrow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실제로 이 do가 일어나는 시점은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can을 미래 시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둘 중에 어디 하나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will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can을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I can do it tomorrow라는 말에서 내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현재 판단입니다. 현재 생각해보니까 내일이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실제로 못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I will do it tomorrow도 내일 할 거다라는 의지나 계획이나 의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지 미래 시제라는 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제의 개념에 들어가서는 미래 시제도 없습니다. 완료라는 것도 시제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도 시제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일 시작이 결국 뭐냐면 미래 시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will do가 미래라면 can do가 미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you should do it tomorrow 이것도 미래가 돼야 되고 you should do it tomorrow도 미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현재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ill을 미래 시제라고 바라보는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 제기라서 이 정도에서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가정법이라는 그 부분을 보면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법 설명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절대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대전제가 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문장이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건데 라는 문장을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문장 전환을 통해서 배울 때 나는 새가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없어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장을 번역해버리고 마는데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관점으로
문장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나한테 날아갈 수 있을 건데라는 말은 정말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가 아니니까 나한테 날아갈 수 없어라는 말은 만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두 개의 문장, 얼핏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문장을 전혀 근거 없이 현재 사실에 반대다, 과거 사실에 반대다라는 말로 해서 같은 문장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데 그 다음 문장에는 오류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10년을 넘게 배우고 20년을 넘게 배워도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인데 분사구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는 게 As I was walking on the street, I met him.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를 만났어요 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같으면 as 지우고 I 지우고 was 지우고 이런 전혀 근거 없는 그 설명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 문법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as 지우고 I 지우고 해서 발달한 말이 아니라 주어를 설명해주던 형용사구가 이야기의 흐름상 앞으로 움직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I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 man, 잘 들어보세요. The man studying in the classroom is my friend.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studying in the classroom이 앞에 나오는 the man을 수식합니다. The man studying in the classroom is my friend. 이때 studying in the classroom이라는 말이 이야기 흐름상 앞으로 이동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s 지우고 지우고 하는 이런 문법 설명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어를 수식해주던 형용사구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도 더 깊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소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as 지우고 주어 지우고 비동사 지우고 워킹을 살려서 남긴다 라는 그 엉터리 설명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수동태를 능동태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him 하면은 you are loved by 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를 배울 때 반드시 능동태에서 바뀐 걸로 배웁니다. 그래서 equal 표시를 해가지고 같다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배우는데 자, 지금 이 두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어로 하면 I love you가 돼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You are loved by m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다가 사귀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와 너는 나한테 사랑받잖아 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주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체가 내가 되고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할 때는 당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뭔가 남자가 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너 나한테 사랑받잖아 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절대 수동태를 배울 때 능동태에서 변환된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전혀 다른 문장이라는 생각이 필요한데 우리는 배울 때 무조건 근거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능동태 수동태로 바꾸는 연습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첫 번째 설명이지만 다음번 두 번째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해보도록